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속단까지 해서 문법 문제풀이 마쳤고요. 이번 시간부터 고전 문법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예, 여기에서 보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보시면 얘가 동국정운식 한자표기 동국정운이라는 책인 거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한자음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잖아. 똑같은 한자를 중국식 한자 발음하느냐 우리나라식으로 한자 발음하느냐 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다르니까 세종대왕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한자음을 통일하자 라고 해서 편찬한 책이 바로 동국정운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책은요 홍무정운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편찬한 책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 나라의 발음, 한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낸 책이고요. 참고로 동국정운은 홍무정운을 참고해서 만든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이 조금 중요하죠. 훈몽자회라는 책입니다. 최세진이 만든 책이고요. 한자 학습서예요. 그래서 한자 학습서인데 우리가 여기서 훈몽자회를 중요하게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요. 훈몽자회에 한글 자모의 순서라든지 이름 같은 게 나와 있어서 국어, 한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책 역시 최세진이 지은 책이고요. 사성통해라는 책입니다. 예, 이것도 최세진이 만든 책이고요. 그 운서예요. 한자 같은 것을 통일하게 만든 책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세종은 도리어 중국 운서의 책에 맞지 않는 조선 한자음을 바로잡을 의도 아래, 한자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대신에 한자음은 조금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전 같은 것을 편찬했죠. 그게 바로 동국정운입니다. 그래서 245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여기서 동국정운이랑 훈몽자회는 자주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24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 거죠.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에서 사마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마띠는 현대어로 해석한다면 통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디다는요, 의미 이동 단어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죠. 옛날은 어리다,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었죠. 그 다음에 한이다, 여기도 조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죠. 옛날에는 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가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 하다는 많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예요. 얘도 의미이동 단어 많이 나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어여삐, 옛날에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매라는 것은 쓰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에 조사가 붙은 형식이고요. 쓰다라는 뜻이지만 여기 책 써자와 상관이 없이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자 안 되고요. 어릴 유자 안 되고요. 할 위자 안 되고요. 얘 불쌍하게 여길 민자죠. 불쌍하게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즉 우리가 연민하다 할 때 그 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용하다니까 이 용자가 어울리겠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세종어제에서 이 어제의 단어 뜻은 임금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세종이라는 임금이 만든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의 뜻은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세종이라는 임금이 만든 훈민정음이다. 그리고 아까 1번의 답, 245번의 답 1번이었죠.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 동국정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받침이 없는, 즉 종성이 없는 한자음에는 발음나지 않는 이응을 넣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이라고 했죠. 여기 세자에는 받침, 이응 받침이 없는데요, 발음이 나지 않는 이응을 넣은 겁니다. 종에서 이응은 발음이 나는 이응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응 2개 있었죠. 옛 이응을 쓰셔야 됩니다. 어제에서 마찬가지로 어제 둘 다 이응 발음이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 동성 이응을 쓰셔야 됩니다. 현대어 간단하게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이것이 훈민정음의 주체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중국과는 다르다.
문자어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이런 전차는 이런 까닭으로,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린은 나왔죠.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한 놈이 많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놈 역시 의미 축소로 많이 나온 단어니까요. 눈여겨 봐두시고요.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애민정신이라고 하죠. 주체성도 주체정신이라고 해볼게요. 자주정신이라고 해야겠구나. 자주정신,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맨다 놓으니, 그래서 맨 처음에는 28자를 만들었었죠. 만들었다. 창조정신이 되겠네요. 사람마다 수빈이겨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느라 편하게 쓰렴. 실용성이 있죠. 실용정신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24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47번 볼게요.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성자라는 것은요, 맨 처음에 있는 자음자를 얘기하는 거죠. 훈민정음 해대문 설명되면 발음기관이 뭐예요? 본다 만들었다. 다음 문제 보면 나오겠는데요. 기본자 기니, 미, 시,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 발음기관을 본다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중성자라는 것은요,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야, 어여 같은 거요. 그래서 해대문을 설명하면 천지인의 3자의 기본을 만들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입력하니까 천지인 이 세 가지 이용했다는 거. 중성자 역시 상형의 원리이고요. 세 번째 볼게요. 현대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한 한글 자모의 순서는 훈몽자의 자모 순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 국어에서 한글 자모 순서는 어떻게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시읒, 키읒, 피읒, 피읒, 히읗입니다. 훈몽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이 됩니다. 이렇게 초성자랑 중성자, 초성자랑 중성자에 같이 사용되는 기니리리, 미비시, 이를 먼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가획자를 추가했죠. 기역, 티읕, 피읒, 지읒, 치읒, 히읗. 여기 반치음 빠졌네요. 치읒, 반치음, 이디응, 여린이응. 이렇게까지요. 히읗까지요. 그래서 현대 국어의 자음 순서랑요, 훈몽자에서 제시한 자음 순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야, 어여 그 순서하고 똑같이 있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그리고 아래 하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훈몽자회에서는요. 네 번째,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기억을 보지 않도록 보인다. 기억이란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아까 문제에도 나왔지만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라는 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훈몽자회라는 것은 1520년대에 발간이 됐어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훈몽자회에서 기억이란 용어가 처음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초창기에는 기억이란 명칭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4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여기에서 상설부 상학지형에 해당하는 자모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설부, 즉 여기에서 설정 조금 눈여겨봐 두셔야죠. 혀설자입니다. 혀가 상학지형,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설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음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니은은 혀 끝이 이빨,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티읕, 리을 계열이 상설부 상학지형이 되는 것이고요. 상설부 상학지형, 여기 상학은 윗잇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8번의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아음인데요. 여기에서 아음은 상설근, 즉 혀의 뿌리가
폐후, 목구멍을 막는다 라고 해서요. 상설근 폐후지형이라고 합니다. 뒤에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순음인데 입술의 모양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입 구자를 써서 상구형. 얘는 혀치자 써서 상치형. 얘는 목구멍 후자 써서 상후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설부 상악지형은 여기 니은 계열, 니은, 디귿, 티읕, 리을. 그래서 24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9번 한번 볼게요. 예,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초성이라고 되어 있죠. 즉 초성에는 우리 자음이 쓰이죠. 중성에는 모음, 종성에는 다시 자음이 씁니다. 초성은 자음은 곧 자음은 발음기관 모양 본뜻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곧 상형의 원리이다. 아까 기응,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발음기관은 본떴다. 그래서 상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참고 기역은 혀불고 목을 막는 모양, 서름인 니은 혀가 윗니목을 닫는 모양에서 만든 것이다. 아까 나왔었고요. 이처럼 모양부터 만든 기니미시 5글자이고요. 이 5자를 기본자를 삼고 기본자의 획을 더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요. 더할 가자의 획자를 써서 가획의 원리다 라고 합니다. 앞에 표의도 정리해놨는데요.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기본자에다 획을 더한다. 이렇게 획을 더한 얘네가 바로 가획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병서라는 것은 나란히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쌍기읒, 쌍디귿, 쌍비읍 이런 것들 또는 뭐 기역시읒, 시읒디귿 이런 것들, 비읍시읒 이런 것들을 병서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얘는 각자 병서, 얘는 합용병서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체자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표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자가 있고 가획자로 가려면요. 소리가 세지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역보다는 키역이 센 소리고 니은보다는 디귿이 센 소리고 티읕이 더 센 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리을은 니은에다 획을 더하긴 했는데요. 소리가 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반침 역시 그렇고요. 여기 예디응 역시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그냥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죠. 한편 이응, 반침, 리을은 이체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0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이기도 한데요. 훈민정음 한글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와 훈민정음 세례에 상당히 기술되어 있다. 훈민정음 각 글자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의 원리다. 많이 나왔고요. 초성은 발음기관을, 중성은 천진, 삼재부터 만들었다. 훈민정음 글자를 만든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말소리가 만들어진 방식을 정확하게 글자의 모양으로 구현하였다. 이런 것을 자질문자라고 하죠. 글자의 특성이 모양에 드러납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 현대어에서 얘기하는 변별적 자질, 즉 음성적 특성을 형상화했다. 소리의 위치나 특성이 비슷한 글자들 모양도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과 관련된 예문이요. 1번과 4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한 위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유사하다. 소리 위치나 특성이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자랑 우리나라 말을 비교해놨는데요. 한글의 미니, 시, 기는요. 글자의 모양이 말소리가 만드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입니다. 예, 상형에서 만든 글자인 거죠. 발음기관을 본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형의 원리다 라는 말 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과 발음되는 기관이 비슷합니다. 뒷부분 맞아볼게요. 더불어 음성문자는 음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체계는 가독성이 있어 어느 문자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음절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다입니다. 이 음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마우스는요. 몇 개의 음절인지 글자모가 알 수는 없지만 마우스 한글로 쓰면은요. 아, 새 음절이구나 라고 드러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도 쉽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보시면요. 영어에서 스트릿처럼 3개의 점을 연달아 소리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젊고 갑도에서 보듯 3개의 점을 연달아 소리낼 수 없다. 지문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이 지문을 위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글의 특징은 맞지만 위에 있는 보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251번 풀이 들어갈게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건데요. 니은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본 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상설근, 혓뿌리, 상설근, 폐후지형 이 됩니다. 얘는 상설부 상악지형,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상설부 상악지형 인데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은 기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혓뿌리가 윗몸에 닿는 모양은 니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현대문법에서 사람 모습 보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니는 혀 끝이 윗잇몸에 닿으면서 혀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되는 거고요. 하면 혀가 뒤로 이렇게 밀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발음할 땐 혀가 이렇게 목구멍을 막는다. 그래서 기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 둘 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 볼게요. 미음은 입의 모양, 한자로도 입은 이렇게 네모인 거죠. 입의 모양 본떴다 맞는 말. 기역은 치아의 모양 본떴다, 치아 모양 본뜬 것은 시옷이 됩니다. 목구멍의 모양 본떴다, 예,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본뜬 것이 맞죠. 그래서 다와 마.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2번 볼게요. 휴대전화 문자 입력 방식 중 흥미로운 현재 나타난 가획의 원리, 아까 얘기했었죠. 가획은 기니, 미시, 이라는 기본자의 획을 단거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어린 이읒, 히읗입니다. 예, 여기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얘는 병서자인 거죠. 똑같은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쓴다. 병서. 여기에서 기역 다음에 별을 넣으면 키읔이 되고 니은을 틀으면 디귿이 된다. 얘가 바로 가획의 원리가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 이 다음에 아를 넣으면 아가 되고 이거 아래 다음에 을을 넣으면 오가 된다. 얘는 합성 또는 합쳐서 사용하는 거죠. 합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은요, 합용, 예, 모음 여러 개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25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53번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보면 놈과 같은 의미 변화가 가장 겪은 단어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미 변화 가져온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미 전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이동이 되었다 라고도 하죠. 현대 와서 예전 쓰이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 얘기하는 거고요. 축소라는 것은 예전에 쓰이던 의미보다 그 사용 영역이 줄어들었다. 확대라는 것은 예전에 쓰이던 의미보다 그 사용 영역이 넓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놈이라는 것 앞에서도 했지만 놈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남성을 모두 놈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하할 사람들, 약간 욕 개념이 있죠. 비속어가 됐죠. 그래서 비하하는 남성, 비하해야 되는 남성 을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인 남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에서요, 비하해야 할 일부 남성만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다. 옛날에는 평칭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놈이었는데요. 요즘은 비속어가 됐죠. 일부 남성들에게 놈이란 단어를 쓴다. 그래서 얘는 의미 축소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 볼게요. 영감이란 단어는 의미 이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의미 확대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옛날 영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벼슬을 지닌 사람을 영감이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들 다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당상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을 영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이라고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 이동, 즉 의미 전성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많고요. 옛날에 영감, 당상관은 다 남자, 나이 많은 어른이었어. 예, 남자, 나이 많은
많은 어른 중에서 당상관만을 영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모든 남자들을 영감이라고 한다. 여기에 맞춰서 초점을 하면 확대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축소 예문을 찾아야 되니까요. 영감은 답이 될 수는 없고요. 짐승이란 것은 옛날에는 사람과 동물을 모두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했었죠. 살아있는 것들. 근데 요즘은 사람을 제외한 단어들,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을 짐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의미 축소가 되겠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뇌물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람의 정, 좋은 뜻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의 이동, 의미 전성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다리라는 것이 옛날엔 사람의 다리, 동물의 다리만 가리켰는데요. 요즘 뭐 책상 다리 이렇게도 쓰잖아요. 즉 생물한테만 쓰던 단어를 무생물한테까지도 확장되었다라고 해서 얘가 의미 확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25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4번 넘어가 볼게요. 예, 국어의 어휘 변화에 대한 진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 1번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다리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책상에도 쓰인다. 그래서 의미가 확대된 단어 맞는 말. 짐승도 앞에서 나왔었죠. 중생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 사람을 제한 동물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축소 단어.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입니다. 옛날에는 사랑하다에 사랑하다는 의미도 있었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다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의미 축소 단어이고요. 어여쁘다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그맣다라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이동, 의미 전성 단어고요. 예, 의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5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리다는 앞에서 나왔었죠. 어리석다의 뜻이었다가 지금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쓰인다. 의미가 전성된 단어 맞는 말. 예, 25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언어도 생명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명 과정을 겪는다. 앞에서 나왔던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언어가 변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의미 영역의 변화와 의미에 대한 평가의 변화. 그래서 의미 영역 변화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 전자의 경우 의미의 특수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미의 특수화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의미의 축소 단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의미 축소 단어 놈 이렇게 있죠. 후자의 경우 의미 일반화라고 하고요. 의미평가 변화는 타락적 변화, 개선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의미 변화의 결과요. 그 단어의 부정적 측면이 발생한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 원래가 좀 부정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긍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타락적 변화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지는 것. 놈 같은 경우도 아까는 평칭, 예전에는 평칭이었는데 지금은 비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타락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누라를 한번 볼게요. 마누라에는 마누라가 어원이다라고 추론을 하고요. 마누라라는 것은 옛날 높은 사람도 집안의 어른이나 임금님,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어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누군가의 아내를 약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적 변화, 의미가 축소되면서 타락적 변화까지 같이 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5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결애라는 것은 옛날에는 성이 같은 친척들을 결애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민족, 우리 동포로 의미가 확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 확대된 단어. 영감은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리고 장인이라는 것은 옛날엔 기술직을 조금 비천하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장인은 비천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인이라고 하면 약간 긍정의 의미가 강하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굳이 따지자면은 의미의 부정적 의미 없어지고 긍정적 의미가 개선적 변화가 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55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6번 한번 볼게요. 향찰 문제입니다. 네.
256번 볼게요. 서용가의 해부이다 이에 사용된 차자 표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자 표기. 옛날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던 시절에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표기하던 방식이고요. 향찰, 차자 표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뜻을 빌려다 표기하는 방식과 소리를 빌려다 표기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밤들이 논이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싶어요. 밤들이 논이다가. 그러면은 한자를 빌려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밤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빌려다 되는 거고요. 밤이라는 소리를 가진 한자를 빌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얘가 밤야자인 거 보이시나요? 밤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야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인 거죠. 얘는 들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입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인 거죠. 얘는 저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 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 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뜻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이 소리 부분이 되는 건데 아무거나 밤들이 논이다가 라고 해서 밤이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 빌려다 써야지. 들어가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 가져다 써야지. 그리고 이라는 발음을 가진 이 한자 가져다 써야지. 즉 어떤 뜻을 가졌거나 어떤 소리를 가진 것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면 됐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뜻이 있는 형태에서는 뜻을 빌려 쓰는 것이 편했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뜻이 없는 형식 형태에서는 소리를 빌리는 것이 편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밤, 둘 다 실질 형태 쓰는 거 보이죠? 그래서 실질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뜻을 빌려다 썼고요. 형식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빌려다 썼다. 이 정도까지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향찰로 적어진 노래를 향가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훈이 뜻이라는 거죠. 음은 소리고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표기에서 출발하였다. 향찰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정도만 한자를 빌려다 표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발달해서 우리말 어순으로 전체 문장을 표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 맞는 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거가 지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국어의 어순을 따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내는 속임수 중에 하나인 건데요. 중국말의 어순이다, 중국말이다 이런 말 하면 다 틀린 말입니다. 향찰은 우리나라 말이고요. 우리말 어순에 따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명, 지명, 관직명 등만 차자 표기를 했지만 다양한 조사나 어미까지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향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요. 실무적 행정기록 물론 시가 등 운문에서 사용되었다 해서 시가에 사용된 거 보이죠? 그래서 향찰이 요금 전반적으로 신라시대 때 많이 쓰였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다섯 번째 볼게요. 훈차, 음차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질 형태소는 주로 뜻을 빌리고 형식 형태소는 주로 음을 빌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자날이 형식 형태소, 얘가 실질 형태소, 얘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실질 형식입니다. 근데 참고로 얘는 형식 형태소인데 뜻을 빌려다 쓴 애가 됩니다. 그래서 얘 어찌 하다까지요. 얘네가 뜻을 빌려다 쓴 훈차가 되는 거고요. 얘네를 제한 나머지 얘네가 음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6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모든 형차를 음차와 훈차로 나눠서 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실질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뜻을 따른다. 그리고 형식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을 따른다를 기본으로 보시고 가끔 예외되는 단어도 있으니까 예외되는 단어들 위주로 조금 눈여겨보시는 연습 해주시기 바랄게요. 25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7번 볼게요.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명사의 보조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첫 번째 키워드 명사의 보조사가 통합된다. 의문사가 없이 가부, 응, 아니, yes, no 판단만을 묻는 판정 의문엔 가가 쓰이고 의문사가 있어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에는 고가 쓰인다. 의문문, 설명, 의문사가 있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죠. 의문의 보조사 가, 고는 리을이나 이 모음뒤에선 기억이 이응으로 약화되어 아 또는 오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명사의 보조사가 통합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다 명사인 거 보이나요? 한 것과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얘도 명사인데 아니오에서 아니는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네 한 것이야. 이 두 사람이 진실 네 것이냐? 네 것이냐라고 하면 응, 아니 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판단 의문문이 되는 거죠. 판단 의문문이니까 가가 쓰인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어떤 명고 되어 있네요. 네 사이에 어떤 광명이냐, 어떤 것이냐, 어떤 광명이냐. 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설명 의문문. 그래서 고를 쓰는 것이 맞죠. 이것이 무슨 얼굴이냐, 무슨 얼굴이냐. 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설명 의문문. 그리고 고를 써야 되는데 리을 뒤에서는 오로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얘네는 문제없이 다 맞습니다. 얘는 오라고 하면은요, 이 모음 뒤에서는 오가 된다. 라는 표현에는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설명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한 가지냐 아니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설명 의문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 뒤도 아니고 설명 의문문도 아니고, 그래서 25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25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공통으로, 이제부터 한자 문제네요. 예, 고전문법 끝났고요. 한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공통으로 쓰인 한자의 도금이 같은 것을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갱신된 계양문서를 조사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갱생의 길로 인도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갱으로 읽히는 1번이 답이 되고요. 얘는 갱자로 쓰이기도 하고 경자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땐 경자로 쓰이고요. 다시라는 뜻이 있을 때는 갱자를 씁니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경, 그리고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땐 갱자입니다. 참고로 갱은 법률이나 문서 따위, 보통 법률이나 문서에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경이라는 것은 뭐 신기록을 경신하다 해서 어떤 기록 같은 거, 등수 같은 거에 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자 경으로도 쓰이고 갱으로도 쓰인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한다. 계산이 상쇄되었다. 얘도요, 마찬가지로 살자로도 쓰이고 쇠자로도 쓰이는데 살자도 좀 더 많이 알죠. 누군가를 죽이다 라고 할 때 죽일 살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 쇠자로 쓰일 때는요, 감쇄하다, 줄어들다 이런 뜻일 때 쇠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서로 줄어들었다 라는 뜻이니까 상쇄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한 건은 부결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노인은 비색한 말년을 지내고 있다. 비색이라는 것은 꽉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부로 발음을 하고요. 막히다라는 뜻을 가졌을 때는요, 비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힐 비, 막힐 색자, 말년이 꽉 막혔다. 얘는 단어 뜻도 조금 알아두시고요. 4번 볼게요. 그 갯벌이 개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답서의 목적은 비문을 탁본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서 척이라도도 쓰이고요. 탁으로도 쓰이는데요. 뭐 넓히다 라는 뜻을 가졌을 때는요, 개척. 넓히다 라는 뜻을 가졌을 땐 척을 써요. 그래서 뭐 간척 사업을 하다 할 때 역시 척을 쓰이고요. 탁본이라는 것은 박아놓다 라는 거죠. 박다.
그래서 물고기 같은 거 잡고 물고기 이렇게 본 뜨는 것을 어탁이라고 하죠. 예, 각각의 한자들 두 가지 발음과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25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9번 볼게요. 한자의 구성과 짜임이 다른 것은 인데요. 얘는 산을 좋아하다인 거죠. 얘가 목적어 좋아하다 서술어. 나라를 다스리다 목적어 서술어. 예, 몸을 닦다, 몸을 씻다, 예, 어쨌든 수양하다라는 거고요. 얘가 목적어, 얘가 서술어. 집으로 가다인 거죠. 귀가라는 것은 집으로 가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가다. 얘가 목적어는 아니고요. 가다라는 단어를 꾸며준다라고 해서 보어로 보죠. 그래서 보어, 가다, 서술어. 그래서 얘는 술보 구조가 되고요. 책을 읽다이네요. 책을 읽다, 목적어, 서술어.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는 술목 구조이고요. 4번만 술보 구조가 되겠습니다. 25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0번 넘어가 볼게요. 예, 한자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을 여겨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자는 이을 개자 그대로 이을 승자예요. 잘 사용됐습니다. 것들이 연암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연습을 타파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파는요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끝냈을 때 마치다 라는 뜻을 가진 파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과거의 것을 깨뜨리다 없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뜨릴 파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가 깨뜨리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치다, 깨뜨리다, 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타파하다라고 할 땐 칠 타자와 깨뜨릴 파자 쓰셔야 되고요. 얘는 마치다라는 뜻을 가진 파자입니다. 예, 디귿이요 결정이었다 맺을 결자랑 맑을 정자 그래서 잘 사용했고요. 4번이요 고도하다라는 것은 굳을 곧자 좁을 루자 그래서 고도 잘 사용했습니다. 26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61번 넘어가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해서 하던 그때는 가시적이거나 혹은 현실적인 분야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자가 얘랑 얘를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내가 보는 거고요.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얘는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에 약간 피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다,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니까 내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2번 한번 볼게요. 다음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얘는 농단이라고 하고요. 농단이라는 것을 사전에 검색해보면 그냥 매우 깎아지르게 높은 언덕을 농단이라고 하고요. 그 농단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독점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62번은요. 앞에서 한자성어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등롱망촉이죠. 등롱망촉. 농나라를 얻어놓고서 총나라까지 넘본다. 즉 계속 욕심을 부린다라는 뜻이고요. 속담으로 치자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속담이 되겠죠. 맞는 말. 4번은요. 목탁이에요. 그래서 그 목탁이 스님들이 치는 그 목탁 얘기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목탁을 친다 해서 유래해서 바른 길로 이끌 만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언어도단이라는 것은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을 때 언어도단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예, 두 번째, 마지막이요. 얘는 시위소찬이고요. 예,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녹을 받아먹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26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한자 문제까지 문제풀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자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